안녕하세요. 서울성원입니다. 학창시절의 기억은 오랜 필름처럼 희미해졌다가도 어느 순간 뚜렷하게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특히 병원 실습에 있었던 에피소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문득 떠오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사 되는 과정이고요. 그날 셔츠와 넥타이가 만든 오해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력보다 먼저 환자분들께 보이는 것이겠죠. 의과대학 본과 시절에 저는 호흡기내과 병동으로 학생 인턴을 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아직은 의사라기보다는 의사를 꿈꾸는 학생에 가까웠던 시절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담당하게 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70대 남자 환자분으로 신부전이랑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계셨고 흉수로 인해서 숨이 계속 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숨이 찬 증세가 심해서 입원하신 지 5일이나 지난 상황이었고요. 영상검사에서 폐에 흉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장 천자하는 시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기저질환으로 클로피도그렐하고 아스피린을 복약 중이셨어요.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약 일주일 정도 약물의 영향이 소실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흉수천자를 시행하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흉수천자를 기다렸다가 시행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의학적 이유가 있는데요.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은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항혈전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가 잘 굳지 않도록 만드는 약이죠. 이런 상태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진행하면 출혈 위험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고요. 흉수천자 역시 바늘을 흉곽내로 삽입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약물을 중단하거나 약효가 감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술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분을 나름대로 내과적인 매니지를 하고서 나중에 천자 시술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당시에 저는 인턴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정한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가운을 걸친 채, 깨끗한 가운이죠. 병실을 방문해서 환자분께 정중히 인사드리고는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어떤 증상이 가장 힘드신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물론 의학적으로 깊이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지만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많은 것을 배우던 시기여서 항상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환자분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반면 전공의 선생님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죠. 수면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늘 바쁘셨고 외적인 모습은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고 존경스럽지만 환자분은 제가 깨끗하게 차려입고 와서 많은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를 주치의 선생님하고 대비되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항혈전제의 영향이 충분히 줄어든 시점에서 흉수천자를 시행을 했어요. 저 역시 참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사람의 몸의 폐를 향해서 큰 바늘을 찌르는 것을 보기만 해도 옆에서 손이 벌벌벌 떨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저 존경하는 마음만 가득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병실에 들어갔을 때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환자분의 호흡이 눈에 띄게 편해졌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는데 저를 보자마자 유난히도 공손하게 그리고 엄청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환자분께서는 제가 전공의 선생님보다 더 높은 직급의 의사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옷차림이 단정했고 그리고 제가 이분이 그동안에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을 복약하셨기 때문에 시술을 못하는 거를 6일 정도 했다가 제가 병실을 다녀간 바로 다음날 시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제가 조금 직급이 높은 의사인데 환자분을 보고 상태를 보고 시술을 하라고 지시했던 것처럼 느끼셨던 거죠.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지나고 시술하겠다는 얘기를 딱히 안 하셨기 때문에 환자분은 더더군다나 제가 그런 더 높은 직급의 의사고 본인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준 걸로 오해를 하신 겁니다. 그 오해는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걸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의사의 실력과 역할은 겉모습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보이는 모습 하나, 말투 하나가 신뢰를 어떻게 보면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련할 때나 전공의 시절 가능하면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환자분들을 뵈려고 노력을 했어요.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 첫 인상과 태도가 환자분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했던 거죠. 수련의 및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이제 선생님들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본인의 첫 인상 또는 태도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전공의를 마치고 교수가 되고 전문의로 지금은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지금에는 오히려 셔츠나 양복보다는 지금같이 수술복으로 환자분들을 뵙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술과 수술이 일상에서 대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모습이 달라졌지만 그때 배운 한 가지, 의사가 이제 단순히 의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믿고 몸을 맡기는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한 두어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분들께 반갑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근을 하기 전 수영을 하고 가능하면 머리, 헤어스타일이라도 깔끔하게 하고 병원에 출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득 또 그 환자분이 떠오르네요. 그때 이제 많이 편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십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학생 시절, 인턴 시절에 외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환자분을 만났고 흉수천자가 필요한 환자분이 항혈전제 복약으로 시행을 연기하고 있다가 저를 만난 다음 날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되어서 흉수천자를 했죠. 환자분은 학생 인턴인 제가 주치의 선생님보다 더 높은 직위의 의사로 착각해서 저한테 다음날 엄청 반갑게 인사했다는 에피소드를 전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첫 인상과 태도가 타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떤 인상을 주는지 생각해 볼 만한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서울성원 부탁드립니다. 통증의학과 전문의 우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